안녕하십니까. 슈아건TV 바로 자본가입니다. 오늘은 연금 ETF와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ETF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 ETF들을 어떻게 검색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TF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펀드를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앞에 코덱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타이거라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 ETF를 운영하는 증권사별로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코덱스로 시작하는 이 ETF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름에서 어떤 주식들을 가지고 ETF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통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바일 어플인 증권 플러스 어플을 가지고 제가 이 ETF라는 이 섹터를 만들어서 추가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거 검색해서 종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종목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추가를 해도 되고, 그래서 집에 건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건설을 추가해 보면 여기 완료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건설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2차 전지를 관련된 ETF가 있을까라고 해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개를 대표적으로 보면 바이오가 지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오를 한번 눌러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차 전지 산업 마찬가지겠죠. 지금 월봉으로 보고 계신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엄청난 상승을 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어떤 종목들을 추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오른쪽 밑에 우측 하단에 종목 정보가 있습니다. 종목 정보를 눌러서 상세 정보를 눌러줍니다. 상세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구성 종목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눌러주면 가운데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비중 높은 것 10개, 탑 10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을 쭉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면 이 ETF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종목들 이외에 추가적인 종목을 보고 싶으면 이 밑에 구성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도 비중이 높은 것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개는 위에서부터 10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이게 이외에 비중이 낮은 것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ETF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같이 이제 비중에 맞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간 ETF가 없을까? 만약에 이런 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코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코덱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코덱스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TF 상품명으로 검색하는 건 아까 증권 플러스에서도 충분히 했었고, 구성 종목으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얘가 삼성전자네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포함된 ETF를 다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ETF들이 쭉 나오고, 이 지금 나오는 ETF들은 삼성전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원익 QNC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ETF는 PS 반도체랑 PS FN 성장이라는 이 두 개의 ETF에 되어 있구나. 그래서 눌러서 이 ETF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가 제일 지금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DB하이텍, 리노공업, 원익 IPS 이런 식으로 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ETF의 종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다 보시면 최근에 뭐 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밖에 없으니까 이 ETF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ETF도 같이 매매를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 ETF를 왜 같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보통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랑 연금저축보험,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 안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연금 ETF라는 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는 세액공제 16.5%, 그 이상 초과가 되는 사람들은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400만 원까지고, 단 종합소득 1억, 그러니까 총급여 1.2억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을 했을 때 16.5%는 66만 원, 그다음에 13.2%는 52만 8천 원, 이렇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 IRP 계좌에 지금 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700만 원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 ETF나 연금 이 관련된 개인연금과 관련된 총 한도 400만 원을 모두 입금했다. 그러면 IRP는 이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ETF를 그래서 왜 얘기하냐? 연금저축펀드랑 연금저축보험은 이 저축형 보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액공제 받는 거 이외에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은 수익률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금 ETF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맞아요, 100% 넘게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400만 원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66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그 400만 원으로 만약에 코덱스 바이오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 이 돈은 800만 원이 넘게 불어있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 플러스 또 66만 원까지 하니까 400만 원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냥 증권 계좌에서 ETF 거래를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이 연금 ETF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연금 형태로 받아야 이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좌는 내가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출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연 400만 원, 400만 원이 너무 많으면 연 200만 원, 연 1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넣으면서 그 안에서 ETF를 장기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ETF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전혀 모르고 이 주식 시장이나 지금 섹터 이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계속 주식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도 보고 미래에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ETF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근데 ETF 투자를 이왕 하는 김에 이 연금 ETF 계좌에 넣고 하면은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내가 연금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고,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일반 증권 계좌와 연금 저축 계좌의 세금 차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의 경우에 국내 주식형 ETF와 이 이외의 기타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의 ETF가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에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 즉 분배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ETF 같은 경우에 분배금과 과세표준 기준가의 증가분 중 적은 것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배당소득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금과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기준가의 증가분 중 적은 것의 15.4%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이익금에 따라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일반 증권 계좌를 따로 요약해 보면 뭐 국내 주식형 ETF든 그냥 그 이외의 기타 ETF든 세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익금에 발생하는 세금인 발생을 한다라는 점. 근데 이제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세만 내고 기타 다른 이제 그 이외의 ETF는 ETF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이 세금이 이제 분배금과 그다음에 과세표준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것의 15.4%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계좌를 보면은 연 400만 원 한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16.5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소득에 따라서 15.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ETF를 가지고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뭐 여기 지금 뭐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일괄, 그러니까 증권계좌에 넣은 거 플러스 이익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요약해 보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된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받는 금액, 그러니까 연 4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그래서 추가 400만 원 이상의 추가 납입을 했거나 계좌에서 ETF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따로 해서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면 세액공제 받는 연 400만 원 이하의 것은 처음에 16.5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그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내기 때문에 제일 작은 13.2에서 제일 큰 5.5. 이것은 이제 이 연금소득세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해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연금을 뭐 10년에 나눠서 받겠다 그러면 조금 그 해에 받는 연금이 많아질 것이고, 만약에 뭐 20년, 30년 이렇게 늘리면 그 해에 받는 연금이 작아지면서 이 연금소득세의 비율도 작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일 작은 13.2에서 연금소득세 제일 큰 5.5를 빼면 7.7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16.5에서 연금소득세 3.3을 빼면 13.2.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7.7%에서 13.2%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 그래서 연 4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한 거,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한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추가 납입한 금액, 그리고 이 400만 원 금액, 아무튼 이 넣은 금액을 ETF로 투자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추가 납입한 거는 뭐 따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액공제 받는 돈 플러스 추가 납입까지 해서 ETF에 발생한 수익금은 일단 일반 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배당에 대한 그 세금과 여기 이제 차익에 대한, 그러니까 기타 ETF는 그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을 기반으로 하는 ETF 상품 외에 다른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매도를 했을 때에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 15.4%, 이런 세금들을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는 모든 이 저축계좌에 있는 돈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 복잡한데 결론을 내보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연금 ETF가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 등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주식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을 계속 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연금 ETF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이 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 거래를 해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소득세의 3.3에서 5.5를 내야 되는, 그래서 여기 뭐 세액공제 받는 금액 7.7에서 13.2가 이익으로 이제 이익이지만 만약에 뭐 추가 금액도 넣고 이익도 막 300%, 400% 났으면 그 이익이 300%, 400% 난 이익금에 3.3에서 5.5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면은 수익금이 3배, 4배가 되더라도 따로 세금이 없는 반면에 이제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상 ETF에 대한 설명 및 ETF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연금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영상 길이는 긴데 모든 내용은 담지 못했네요. 저는 ETF도 매매하고 있고 연금 ETF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이 크면 손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면에 기타 ETF에서 수익이 생기면 발생하는 15.4%의 세금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양할 것입니다. ETF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